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 끝자락에서 말씀드렸던 주제 닦구 모음 영상, 줄여서 주다모 컨텐츠의 첫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제는 청량, 푸릇, 여름이었다 입니다. 주제가 좀 처음 시작부터 애매모호하고 어렵고 그런 주제였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 쓰고 싶은 스티커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이번만 조금 어렵게 간 거지, 다음부턴 평범한 주제들의 나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좀 미리 골라왔어요. 제가 생각한 청량 푸릇 여름이었다 느낌은 요 두 스티커 느낌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딱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얘네 빼고는 이런 느낌의 여름이었다 스티커를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외에 좀 여름하면 생각나는 그런 청춘들의 모습이 담긴 스티커로 나머지는 조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랑 통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처음은 요 호모니치 윅스에다가 해주려고 합니다. 그 저번 영상 찍고 좀 이틀 후에 바로 찍는 거라 그때 닦구가 마지막이고 뒤에는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다양한 다이어리를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제일 익숙한 다이어리가 윅스여서 여기다가 해볼 겁니다. 스티커는 큐즈닝 작가님 스티커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제가 조각 스티커를 정말 잘 안 사는데 이 스티커 조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조화롭게 잘 써줄 생각인데, 이 덤 스티커도 마음에 들어서 사실 그렇게 지금 자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너무 사각사각한 애들 위주여가지고 일단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조각 스티커 3개에 엽서 하나입니다. 엽서는 안 쓸 거니까 빼고,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조지도 진짜 많이 가져왔거든요. 써줄 것만 좀 골라볼게요. 일단 새삼 쉽지 않은 주제를 좀 골랐다 싶습니다. 일단 저는 롱모 조지를 하나를 무조건 붙이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좀 너무 상큼한 느낌이고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폭포기 작가님 걸로 일단 롱모 조지는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좀 큰 피스의 느낌 이런 게 따로 없어가지고 끽해봐야 이거? 아니면은 이거? 얘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이러면 너무 스티커로 가득이지 않나요? 이거 대신 그냥 덤을 써줄까요? 프레임 스티커 붙인 느낌으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얘는 빼고 요 흑발머리 친구를 좀 메인으로 닦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은 또 어떻게든 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이 폭포기 작가님께 좀 위아래 간격이 짧아서 그거 잘 생각해서 맞춰가지고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줬고, 마테로 이렇게 2개 갖고 왔거든요. 이게 비 내리는 느낌이라 프리미크럼즈 작가님 이슬비 마테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이번엔 교차로 안 붙이고 그냥 쭉 붙여줄게요. 이렇게 밑에 파우치 마테 붙여줬고요. 이 친구를 살짝 이 부분은 잘리게끔 해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파 작가님 마테로 옆을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단파 작가님 마테도 붙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일 건데, 여기도 모조지를 살짝 붙이긴 해야겠죠? 요것도 이렇게 붙이기로 했는데 이러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테두리를 얘는 살짝만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었는데 양옆 테두리를 너무 일정하게 잘 다듬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약간 좀 쾌감 느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얘도 여기 옆에 마테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은 단파 작가님 걸로 옆에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단파 작가님 것도 했고, 뭐가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오늘 피규어가 없었네요. 이런 중요한 걸 빼먹다니. 귀여운 친구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친구로 데려왔습니다. 얘도 제가 일본 가서
뽑아온 가차인데 인형이에요. 인형 키링인데 이 친구가 제 원픽이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남아있던 거예요. 캡슐 안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친구 빼고는 대부분이 워스트였는데 제가 진짜 일본 가서 한 가차 모든 걸 통틀어서 이 친구가 제일 원픽이었고 제일 뽑고 나서 마음에 들었고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친구를 원했어서 이 친구 뽑는데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한 4번인가? 5번째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랑 이 친구가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서 얘로 데리고 왔고 그럼 닫고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영상 이후로 이번에는 저번 영상 때 편집을 지금 바로바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뭔지를 편집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잘 말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왔는데 시작부터 그냥 엉망진창이네요. 역시 계획대로 되는 거는 없다고. A2G 클럽 작가님 마테고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폭포기 작가님 마테에 무당벌레 친구가 좀 주변에 있으면은 포인트 되고 귀여울 것 같아서 써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이 클로버 친구들은 어떡하냐 이게 문제인 건데 문제는 하나를 더 붙여주고 싶거든요.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습니다. 이거 폭포기 작가님 마테는 덤으로 받은 건데 제일 잘 써요. 이것도 판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테를 잘 쓸까 하면서 안 샀어요. 그때 나온 신상 마테들이 꽤 있었는데 근데 작가님이 제가 좀 많이 샀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마테를 제가 구매하지 않았으니까 덤으로 주신 것 같은데 역시 작가님들이 괜히 이런 마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잘 쓰고 있고 산 것보다 더 잘 쓰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흰 부분이 안 거슬릴 줄 알았는데 좀 거슬려서 이렇게 다듬어졌고요. 이 파우치 작가님 마테로 이 부분 글씨 못 쓸 테니까 좀 채워볼게요. 오조지를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의미가 없어진 느낌이 살짝 드는 거는 기분 탓이겠죠? 고양이 친구가 여기에 붙이면 이렇게 가려지는구나. 쩔수. 아깝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줄게요. 원래는 그냥 스티커 뒤에 넘기는 편인데 얘는 스티커 뗐다가 종이를 찢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갖고 온 것들이 좀 대부분 커서 일단 얘네는 못 써줄 것 같고 나 뭐타로 열심히 골랐지? 이거 말고는 남은 게 없는데요? 나 왜 열심히 골랐지? 조각 스티커도 붙여주겠습니다. 근데 조각 스티커는 좀 접착력이 완전 세거나 그저 그렇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거 일단 못 떼서 못 쓰겠는데요? 집게를 사용을 해서 겨우 떼줬고요. 느낌이 딱 왔어요. 얘 접착력이 심상치 않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붙여줘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얘를 챙겨왔습니다. 제가 자아 대용으로 쓰는 마테 관계거든요. 마테 관계가 자아 대용으로 쓰기 정말 괜찮습니다. 설탕 코팅 스티커라 좀 세게 칼질을 해줄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개구리 친구를 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쩔수다 개구리야.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와서 영상 끊긴 김에 이 부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금 수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뭐 전에는 안 그랬나 싶지만 좀 영상 촬영을 잘 도와주질 않네요. 제 주변 환경이. 왜냐면 제가 2시쯤에 영상 촬영을 늘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2시 조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재나 문자 때문에 영상 시작하고 한 1분? 2분 정도 지났나? 재나 문자 때문에 영상 한번 끊기고 방금 전화 때문에 또 한번 끊기고 오늘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네요. 맞다, 이 친구를 이렇게 붙여주려 했는데 근데 예상보다 큰데요? 나 왜 뜯었지? 분명 잠깐 이렇게 조금 대봤을 때는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제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별로 좋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 좀 차이 날 줄은 몰랐네요. 요거를 여기에 마테를 조금 가려도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래도 요 검정색 친구가 약간 청록빛이 강해가지고 이 친구도 조금 섞어줄게요. 노란머리 친구 스티커가 그래도 조금 밝고 청량한 분위기라 이 부분은 글을 안 쓰겠다는 의지죠. 어차피 여기도 뭐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막막했던 거랑은 다르게 어떻게 조금씩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그때에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 마지막 닦고 14일이니까 여기는 15일이 되겠네요. 5일 이제 저희 할아버지 생신 날이 되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신 축하 인사도 드리고 화려한 아침상과 함께 밥도 먹고 그랬던 날입니다. 사실 딱히 특별하게 뭘 한 날이 아니어서 글 쓸 공간에 진짜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하긴 하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럼 제목을 어디다 뒀지? 여기에다가 적고 싶어도 이게 매트펄 재질이라 스티커가 잘 안 붙을 것 같거든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테이프를 좀 붙이고 그 위에 붙이면은 붙지 않을까요? 그래도 테이프가 접착력이 좀 더 세니까 바로 키스컷이나 이런 걸 붙이기보다는 밑작업을 좀 하고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고 왔는데 효과가 없으면 포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면 딱일 것 같은데 테이프가 붙긴 붙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꾹꾹 눌러주고 이 위에 붙여줄게요. 플로피티 작가님 키스컷입니다. 연두색으로 깔맞춤 할까 했는데 그러면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노란색 포인트로 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생신 축하드리고 이제 이모랑 저희 엄마랑은 쇼핑하러 가시고 저는 케이블 TV, 저희 집에는 나오지 않는 그 케이블을 즐기면서 탱자탱자 시간을 보내다가 집 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좀 밤늦게 기차 타고 집에 왔습니다. 뭔가 콤마가 있었으면 여기 콤마 딱 붙여주면은 조금 더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났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딱히 키스커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글 써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글까지 써줬습니다. 글자 위에 따로 키스컷까지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첫 번째 닦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닦고 요 A2 페이지 작가님 다이어리 들고 왔어요. 딸기 표지고 PVC 커버를 끼워준 상태입니다. 얘는 그 닷닷다 4회차 때 구매를 하고 닦고를 딱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닦고가 범인의 작가님이랑 뻑뻑즈 작가님 콜라보 하신 거로 처음 닦고를 해줬고 그 다음에 범인의 작가님 걸로 딱 해줬습니다. 범인의 작은지 작가님 스티커 사이즈가 이 다이어리에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포포 작가님 거 포랑 작가님 스티커랑 좀 섞어서 해줬는데 둘이 컨셉이 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닦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닦고를 해줄 건데 이게 살짝 단차가 있어서 잘 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 지음 작가님 스티커를 써줄 생각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컨셉이 잘 맞아서 두 장을 갖고 오긴 했는데 다이어리 사이즈가 절대 두 장을 다 써줄 사이즈가 아니에요. 한 장도 다 써줄 수 있을까 말까여서 이 친구를 메인으로 해서 얘도 쓸 때가 있으면 좀 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조지랑 이때 같이 나온 모조지들도 있거든요. 어울리는 걸로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얘는 좀 많이 진해서 별로일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잘만 붙이면? 어때? 지훈 작가님 요 모조지들은 갖고 나오면은 늘 못 쓰고 들어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얘네는 패스를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도 모조지가 있어서 일단은 마테부터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나왔던 지훈 작가님 마테랑 요거는 코튼월드 작가님 마테거든요. 둘이 색감이 좀 비슷해서 요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코드 노트는 밑에 이런 식으로 멘트가 이렇게 적혀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저는 이 멘트를 살리는 닦고를 좋아해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옆 단차가 맞지 않아도 그냥 이런 식으로 납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PVC 부분에 빛 반사가 조금 있네요. 그냥 잠깐 좀 빼주고 하겠습니다. 아직 거치대 조명을 사실 못해가지고 사실 거치대를 아직 바꾸지 못해서 한동안 빛 반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방안 등이라도 제일 최대한 환하게 해놓고 찍어야 돼가지고 근데 사실 조명을 설치해도 그 조명으로 인한 빛 반사도 있을 거라 빛 반사 아예 없이 찍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둘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거 뭐 조지? 간격이 너무 잘 맞잖아. 얘는 바로 여기 붙여줄게요. 제가 좀 마트에 묻히거나 이제 가위질하는 그런 장면이 필요할 때는 그냥 화면 녹화 멈추고 혼자 해오거든요. 왜냐면 막 마트에 붙이고 가위질하고 그럴 때에도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분량이 심상치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영상 분량이. 여기 옆에는 A to Z 작가님 마테를 해줄게요. 약간 4일치인데 4일치 분량이 아닌 느낌? 이번 영상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 혼자서 해오려고 합니다. 저는 분량 많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부분들로 분량이 많아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줬고 이 카페를 여기다가 붙여줄 거거든요. 이게 이 네모칸이랑 사이즈가 아주 힘겹게 잘 맞아요. 그래서 간격을 잘 생각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붙이고 여기 살짝 튀어나온 것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 사람 친구도 튀어나오긴 했는데 저거는 굳이 잘라서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쟤까지 넘기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냥 간판만 넘기지 얘는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간판 뗄까요? 일단 이대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얘를 좀 써주고 싶었는데 너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 나팔꽃으로 좀 여기 윗부분을 채워줄게요. 제가 사실 요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한 8월 말쯤? 그것도 이 영상은 9월 가서쯤 보실 것 같은데 왜냐면 좀 세이브를 쌓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서일코가 열리는 것 같던데 이게 서일코 열리기 전에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시나요? 혹은 다녀오셨을까요? 저는 다녀올 예정입니다. 많이 쓰진 못하겠지만 그냥 오랜만에 페어 가서 그 페어 열기도 좀 느끼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다녀온 요 서울팬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들 부스만 다녀온다. 그 외에는 일절 쳐다도 보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로 다녀온 거라 구경이랄 걸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 또 채워뒀습니다. 이게 막 의도해서 이렇게 꾸미려고 한 게 아닌데 꽤나 괜찮게 꾸며진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9월에 열리는 서일코가 저의 본격적인 오랜만에 첫 페어 나들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컵의 구멍 부분을 조금 다듬어 줄게요. 그 하울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애초에 많이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 확실히 페어가 엄청 많아진 느낌입니다. 친구가 여기 들어가면 너무 남자의 옆에 남자인데 그 느낌이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아 고민되네. 그냥 일단은 붙이지 않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여간 페어 나들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페어가 참 많아져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많아서 이제 다 감당하기 힘들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 다이어리에 좀 다꾸를 많이 해봤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스티커 피스가 다이어리랑 좀 그렇게 어울리는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얘가 좀 더 큰 느낌이다 보니 괜찮을까 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아주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각을 좀 훔쳐올게요. 자전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도 이 부분만 좀 칼질해볼게요. 뒷 배경이 그냥 요런 수준이거나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굳이 안 했을 텐데, 약간 감성적인 모조지를 뒤에 이렇게 딱 붙이고 난 뒤니까 이 모조지 느낌을 살리려면은 좀 뚫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베베 작가님 말풍선 모조지 키스컷 아세요? 저 그거 요즘 좀 탐내요. 여기 붙이면 너무 딱일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거 까먹었어요. 와, 이거를 지금 발견했더니 이거 요 지훈 작가님 쓸 때 보여드리려고 옆에 이 인형 챙겨오면서 같이 갖고 온 건데 완전 잊고 있었어요. 이때 요 스티커 나올 때 같이 나온 키링이거든요. 사실 요게 제일 워스트긴 했습니다. 정말 종류가 많았는데 그중에 딱 2개만 좀 별론데? 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얘였는데 근데 막상 뽑고 이렇게 갖고 오니까 보다 보니 괜찮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 만족을 하지만 하여튼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얘는 설패 때 뽑았습니다. 이 스티커도 설패 때 같이 사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옆에. 원래 지훈 작가님 거 끝나면 이 친구는 이제 퇴장당할 운명이었는데 너무 뒤늦게 알아채버렸으니 이 뒷면이 좀 빛반사가 덜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둬야겠습니다. 그냥 이번 영상 이렇게 둘이 같이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 제목을 붙여줄게요. 요 러발파메 작가님 한글 스티커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또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간 이 친구 위에다가 해줄게요. 따로 제목을 적을 구간이 안 보여서. 이날은 대구 다녀온 바로 다음 날입니다. 16일이고 이날 제가 그 SKT 사용하는 유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올지 좀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죠? 그 해킹 사태가 일어나고 유심 교체 예약을 한 차례가 이제 와가지고 유심 교체를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꾼 지 이제 반년 좀 됐을걸요? 하여튼간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서 통신사를 바꾸기도 조금 그랬고 기기 변경을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모든 가족이 SKT를 써가지고 온 가족 할인에 장기 고객 할인이랑 하여튼 별거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당장 피해당한 게 없긴 하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해가지고 유심 교체나 받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해킹 사태가 또 일어나고 그로 인해 진짜 저희 가족이 피해를 받게 되면 그때는 진짜 옮기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지금은 그냥 유심 교체하고 추가 서비스? 그런 거 계속 제공하고 있거든요. 뭐 할인 혜택이라든지 막 이런 사제 선물? 막 그러면서 그냥 그거나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겨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교체하는 센터 갔는데 안에 사람이 많은데 직원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점심시간쯤에 간 것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그 유심 교체 전담 직원 좌석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분이 그 휴대폰 교체하러 오신 분? 그러니까 새로 구매하러 오신 분 상담을 봐주고 계신 거죠. 그 휴대폰 구매하시는 분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분들 상담은. 오래 걸리겠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상담이 거의 끝나는 그런 끝자락에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떠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저처럼 유심 교체하러 오신 거라 그게 진짜 1분도 안 걸려서 끝나요. 그래서 쭉쭉 되고 있었는데 할머니 2분이 오셨는데, 와, 한 분은 예약을 하고 오셔서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한 분이 예약을 안 하고 온 거죠. 근데 본인은 예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한테는 그 교체하라라는 문자가 안 온 상태인 건 줄 아는 거였는데
그래서 기왕 같이 온 거 같이 해줄 수 없냐라고 그 예약을 하신 분이 약간의 때를 쓰신 거죠. 근데 제가 교체 받은 요 6월 16일 요 시기가 거의 끝자락이었어요. 유신 교체 예약 미리 하신 분들 다 이제 교체가 끝나가는 그런 끝자락이어서 한 1, 2주 후부터는 예약 없이도 유신 교체가 가능한 그런 때였어가지고 직원분이 그냥 상황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약하신 성함이나 한번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예약을 안 한 거죠. 그 예약을 했지만 예약을 안 했던 그 분은 그나마 조금 정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하여튼간 떼쓰는 분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 혹시 지금이라도 예약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정중하게 좀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직원분이 아 지금 저희가 대신 예약을 하는 건 어렵다. 근데 어차피 지금 예약을 하셔도 곧 있으면은 그 예약 없이도 유신 교체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돌아갈 예정이라 그냥 1, 2주 정도 후에 오셔도 상관없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그 예약을 정확하게 하고 오셨던 그 분은 때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예약이 대신 안 되냐? 유심 남는 거 없냐? 그냥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직원분이 그분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까지 거의 5분가량 걸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시간을 엄청 뺏기고 또 앞에 두 분이 더 있어서 2분 정도 더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3분 정도가 더 오셔가지고 여전히 유심 교체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진짜 교체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날의 일기를 이제 써주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에만 키스컷을 조금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코코네네 작가님 키스컷인데 클로버로 하나만 붙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이러면 지우 작가님 스티커로 닦고한 두 번째 닦고도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요 훈지 작가님 다이어리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마지막에 요거 보여드리고 요거 흰톨 작가님 스티커로 닦고를 하나 해줬어요. 다음으로 쓸 스티커는 요 씩씩인더 하우스 작가님 거라서 호보니치보다는 좀 이 네모칸 반경이 큰 훈지 작가님 걸로 들고 온 거고요. 요게 메인입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푸릇푸릇하고 여름, 청춘 느낌이 가득해서 이걸 메인으로 쓸 건데 이게 딱 봐도 피스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곁들여서 써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테는 요렇게 2개 들고 왔어요. 얘는 단파 작가님 거고 요건 코트월드 작가님 겁니다. 사실 이거의 마테들이 다 비교적 최근에 산 것들이라 자꾸 비슷한 작가님들 마테만 나오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테를 붙여줬는데 사실 지금 좀 마음이 급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각 느낌이 좀 애매한데 제가 잘 다듬을 수 있을까요? 얘는 요거 뒤에 얘를 이렇게 딱 붙여도 귀여울 것 같은데 그냥 무모한 시도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모두지를 막 붙이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씩씩 작가님 닦고는 좀 어려운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두지도 함부로 못 골라오겠고 함부로 못 붙이겠어요. 방금 밖에 엄청 삐용삐용 거렸는데 순간 좀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영상을 끊고 다음날 촬영 때 이어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촬영하는 날짜가. 그럼 주말에는 또 가족들이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촬영을 못해요. 꼼짝없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제 목표 세이브 개수가 있거든요. 5개의 세이브 영상을 쌓고 업로드를 시작을 하는 게 목표여서 편집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촬영이라도 빨리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촬영을 아주 오래 길게 해도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닦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라도 오늘 최대한 많은 걸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전 벌써 편집 2개 끝냈거든요. 이 꼬다리 부분을 살리려면
여기를 잘라서 좀 올려올까요?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무모한 시도 시작합니다. 하여튼 영상 찍어놓은 거 2개 벌써 편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개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영상 바로 전 영상인 닭구 영상이란 말이에요. 별 살리고. 근데 확실히 닭구 영상이 여러분 손이 많이 갑니다. 편집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냥 소개 영상이나 하울 영상 같은 거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편집을 하면 된단 말이죠.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한 부분은 그냥 아예 컷해버리면 돼요. 영상 흐름이. 그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닭구 영상은 제가 집중한다고 말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 왜 말을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을 혼자 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결되기보다는 그래도 간격을 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오긴 하지만 어때요? 저 지금까지 배치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문제일 뿐. 하여간 지금 편집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편집 스타일도 바꾸고 있잖아요, 제가. 약간의 요즘의 유행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닭구 영상 편집하는 게 어렵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느낌입니다. 얘는 좀 많이 커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 이 버블 모양 모조지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예뻐가지고 많이 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그 모조지가 생각이 안 났을까요? 생각이 안 난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조지를 안 쓰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모조지 붙이기에는 많이 늦은 느낌이죠? 키스컷에 바다 느낌 나는 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랑 여기 있다. 베니네 작가님 해변 키스컷이거든요? 주변을 조금 물들여주겠습니다. 세 조각이네요. 사실 이런 해파리들은 여기에도 있어서 불가사기랑 해파리는 여기 없네요. 보니까. 이런 키스컷을 써줄 바에야 여기 있는 데코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데코를 좀 찾아봅시다. 폭죽을 써줄까요? 이거는 선물 받은 거라 출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 들었는데 분명 어디 거냐고 물어보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언니가 왜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준 거지? 이렇게 다 잊어먹을 거면? 주변에 좀 뿌려줄게요. 일단 이 정도? 근데 더 찾아야 돼요. 여기 지금 공간 더럽게 올 거거든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런 멘트가 있으면 괜찮으려나요? 주접 스티커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찾아왔는데 대부분 아이오 작가님 겁니다. 그래도 이 멘트가 스티커 감성이랑 잘 맞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요거 여름 일기를 붙여주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을 것 같아. 뭐라 읽을까요? 분명 히나가라를 배우고 외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랑 조금 더 붙여야겠죠? 이날이 22일인가 23일이거든요. 저 대학교 후배가 이제 군대를 가서 그 전에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만난 날인데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폭염주의 한번 붙여주고 후배애도 뭐 좋은 애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붙여주겠습니다. 저는 이런 멘트를 그냥 귀엽네, 예쁘네 이것만 보고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닭구의 분위기나 아니면 이 닭구에 쓸 일기와 맞는 그런 멘트여야지만 좀 손이 갑니다. 여기에 소확행도 하나? 너무 글씨가 몰려있는 느낌인가요? 라고 하려는데 찢어먹었어요. 그래도 크게 티가 안 나니까 못 본 척 넘어가겠습니다. 이 별을 여기다가 옮겨줄게. 여기가 공간 남는 게 더
별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좀 큰일 났어요. 글 쓸 공간이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딱히 한 말이 없거든요. 왜냐면 남자 후배랑 저랑 단둘이 만나서 진짜 술 마시는 것 말고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막막하지만 일단 글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다 써줬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닦고하면서 글을 제일 많이 쓴 닦고인 것 같은데 손이 아파요, 손이. 근데 또 약간 억울한 건 가장 글씨를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빈 부분이 맞으니까 키스컷을 좀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거 제니빌리지 제니빌리지 작가님 키스컷인데 얘가 사이즈도 큰 게 많아서 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붙여줄 건데 살짝 돌려서 붙여주려 했는데 그냥 그대로 붙어버렸네요. 이런 키스컷이 한창 나왔을 때는 꼭 펄이 있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무광 투명이 많죠. 요렇게만 해주고 요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잘한 펄이 있는 키스컷을 써서 좀 새롭네요. 느낌이. 씩씩 작가님으로 닦고한 것 중에서 마음에 든 게 아직 3개가 안 되거든요?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비우고 해야 잘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모두지 성형 진짜 잘하지 않았나요? 티 안 나게?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들게 닦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 안 붙인 거 까먹어서 2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3일 붙여주고 그 아이유 스튜디오 작가님 날짜 키스컷에 이런 하트나 이런 데코가 있어서 요 별은 다시 여기로 옮겨주고 요 하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더 닦고 하는 건 진짜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닦고 영상을 켜서 마지막 4번째 닦고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닦고도 현지 작가님 다이어리에다가 해주겠습니다. 여기고 스티커는 박현 작가님 스티커북 사용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요 친구들이 이렇게 라스트 베케이션 해가지고 여름 바닷가 여행 간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페이지 정도를 아마 좀 섞어가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테로 이렇게 2개 가지고 왔어요. 범인의 작은 집 마테랑 호포기 작가님 마테인데 이번에도 번갈아 붙이지 않고 그냥 위아래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줬고 요거 핑루 작가님한테서 받은 무조지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좀 레이어드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 빈 부분에 붙여줄 마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해서 이걸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얘로는 너무 작을 것 같아서 다른 마테를 조금 더 골라보겠습니다. 좀 진한 느낌으로 이 옆에 하늘색 테두리 라인이랑 연결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 러브 크레센트 작가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로 붙여줄게요. 모조지를 이렇게 확정을 지을 거니까 붙이고 얘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닦고 다이어리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다이어리를 다 다른 걸로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것도 좀 다른 다이어리로 쓸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 일러스트북 스티커들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큰 편이기도 하고 또 호보니치에 닦고 하는 게 조금 급한 편이긴 해서 호보니치로 할까 하다가 호보니치도 역시 작을 것 같아서 그냥 훈지 작가님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썸비 작가님 것도 있는데 썸비 작가님 거는 제가 아직 연습을 해본 닦고가 없어요. 물론 최근에 닦고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긴 한데 썸비 작가님 다이어리에다가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저 여기다가 연습 닦고 하나는 했어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지고 오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훈지 작가님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딱 맞는 게 너무 쾌감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들뜸이 있어서 그리고 집게로 요거 민들레 상점 작가님 집게인데 이게 덤으로 나왔던 집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게 뒷부분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다이소 집게인데
이거 받자마자 신나서 잘 찝어지려나 하면서 딱딱딱딱 하다가 집게를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제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아예 떼버리고 그래서 순간 접착제로 그냥 아예 얘를 붙여줄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조그마한 다른 집게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모릇이라 이렇게 끝부분에 살짝 찝어줄게요. 여기도 모조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늘색 모조지를 딱 이렇게만 들고 왔습니다. 사실상 갖고 온 거 다 쓰려고 가져온 느낌이긴 해요. 얘도 여기 끝자락에 이렇게 붙여서 여기에다가 아까 못 쓴 거를 이렇게 해버릴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는 모히또이 작가님 모조지입니다. 잠깐 빼고 꽂자마자 아웃되는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번 전에 닦고는 모조지를 거의 안 썼는데 이번 닦고에는 저번 닦고에 못 썼던 한 풀듯이 모조지를 엄청 쓰네요. 요 모조지도 쓰긴 쓸 건데 배치를 어떻게 할지는 일단 메인 스티커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꼭 붙여주고 싶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개가 결이 잘 맞아서 세 개를 들고 온 건데 요 도안이랑 이거랑 겹치네요. 그럼 얘는 안 써도 되겠다. 그럼 요 페이지를 좀 메인으로 해가지고 다른 페이지에서 곁들일 만한 게 있으면은 좀 곁들여서 해보겠습니다. 이 스티커북이 그 B급이거든요. 한번 그 박냐님 일러스트북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칼선이나 칼압이나 여러 가지. 저도 그 분량에 당첨됐던 사람이라 새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것도 분량 페이지 것 중 하나긴 하지만 이렇게 심하지 않은 분량 페이지도 있거든요. 좀 심한 페이지도 있었고 그래서 별로 안 심한 거면 제가 다듬고 쓸 수 있으니까 B급 거부터 저는 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러스트 북은 테두리가 좀 두꺼워서 제가 혼자 다듬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주고 왔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칼선 밀림도 좀 있었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되게 얇고 어떤 부분은 또 두껍고 그거 신경 쓰는 것도 조금 힘들었는데 여기 중간중간 파려면 이영지에 대고 파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박리암 작가님 일러스트북은 180도로 쫙쫙 펴지는 제본이 아니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 한 거를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대? 그리고 이 모조지를 드디어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참고로 모조지는 민들레 상점 제품입니다. 요거는 일단 킵해둘게요. 그래서 얘네를 스티커 밑에 내려야 되는데 스티커북은 접착력이 세지 않아서 사실 수정에 대한 부담감은 일반적인 스티커보단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촬영 날의 이야기를 한 번씩 꼭 하잖아요. 오늘은 놀랍게도 저번 촬영날 기준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촬영을 할 수 있게 될 줄 몰랐고요. 원래 오늘 토요일이라 가족들이 다 집에 있어야 되는 날인데 다들 뭐가 그리 바쁜지 절 버리고 나갔어요, 약속을. 그래서 왜 날 버리고 가냐, 집에 혼자 있는 딸내미는 신경 쓰이지도 않으냐 뭐냐 하면서 엄청 찡얼거리긴 했지만 나간다는 소리를 어제 딱 듣자마자 바로 좋았어, 내일도 2시에 촬영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긴 했답니다. 얘를 붙여줄 건데 그러면 이 뒤에 모조지 그림이 너무 가려져서 고민되네요. 어떻게 붙여야 될지. 아주 약간은 희미하게 보이게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뭔가 살짝 삐뚤 것 같은데 포기할게요. 그래서 이 티켓도 다듬어서 붙여주겠습니다. 저 스티커북을 한 페이지씩 뜯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판 닦고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뜯어서 쓰기도 불편하고 또 세미 이영지북으로 사용할 목적이 언제든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뜯어서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180도로
안 펴지는 스티커북은 이영지북으로도 쓰기 힘들긴 해서 고민 중이기는 해요. 저 친구는 그냥 뜯어서 쓸지. 하여튼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 이제 단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진짜 점심만 먹고 빠르게 올 수도 있어요.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노는 거는 엄청 끝까지 놀기도 하고 근데 또 일찍 끝나서 오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타임어택이다. 원래 계획은 요거 영상 끝내고 다음 주제에 영상까지 촬영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낌이 그냥 오늘은 이 첫 번째 주당호 영상을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낼래요. 너무 위험한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다 다듬어졌는데 방금 또 진짜 타이밍 좋게 다듬어주려고 영상을 멈춘 때에 그 재난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이 재난문자 안 받게끔 설정 가능하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괜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괜히 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꺼도 되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거겠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서브폰이었으면 쿨하게 그냥 재난문자 알람 껐을 텐데 본폰이니까 더 못 끄겠습니다. 못 꺼놓겠더라고요. 일단 얘네들도 다듬어주고 올게요. 다듬어줬는데 중간에 캐릭터가 하나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 요거 이 조각을 받았거든요. 얘도 다듬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다듬어줬습니다. 얘 또 붙이기 전에 여기에 요거 마트 붙이기로 했던 거 완전 잊고 있었네요. 어째 마지막까지 좀 순탄치 않은 자꾸 영상이 되어가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죠? 이렇게 해줬고 여기 밑에 모조지가 위로 올라가야 돼서 좀 찢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선 3개의 납고를 했을 때 영상에 비해 지금 제 텐션이 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쯤에서 얘를 옮겨줄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쓴 것처럼 느낌나게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하여간 텐션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요즘 열심히 편집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간중간 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편집으로 제가 말하는 음성 사운드를 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적당히 올려야 그 이상함이 사라지는데 좀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이즈 같은 자본들이 같이 커져가지고 그 방식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데 조금 어쨌든 마이크가 없어서 수음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운드를 올리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리고 싶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텐션은 좀 올려서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니까 자동으로 소리도 작아지는 이 기현상은 뭘까요? 여기 있는 데코들 다 옮겨가지고 다듬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스티커북 썼을 때 늘 항상 테두리를 다듬어 주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테두리 다듬어 병에 걸린 것도 있는데 원래 스티커북은 테두리가 다 두껍다 보니까 특히 이거는 약간의 불량일 수도 있는 스티커여가지고 더 열심히 다듬는 거긴 한데 하여간 원체 두꺼워서 스티커북은 테두리 다듬어 병이 없었을 때도 다듬긴 했습니다. 근데 스티커북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거의 대부분의 스티커북들이 칼선도 그렇게 정교한 편이 아니고 테두리도 두껍고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걸 찍으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스티커북을 써봤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때 스티커북 닦고 모음하고
그때 못 썼던 스티커북들을 활용한, 그리고 그 사이에 스티커북들 좀 더 사긴 했거든요. 그 연도문구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던 것들. 그래서 걔네들이랑 해서 2탄을 좀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하여간에 그렇게 스티커북을 많이 사모으고 또 써본 입장에서 확실히 그 연도문구가 많이 내봤잖아요. 많이 내본 만큼 그 퀄리티도 점점 우수해져가는 느낌입니다. 그 1탄이랑 그 2탄 도미월드님 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비교를 해보면은 칼선도 꽤 정교해졌고, 그리고 테두리도 꽤나 얇아지고 발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북 하나 사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연도문구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무엇보다 걔는 180도로 잘 펴져요. 그 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스티커북, 지금 이거 박냠님 거라던가 쪼람쥐님 거는 쫙쫙 안 펴지거든요. 그게 꽤나 큽니다, 영향이. 사실 이렇게 다듬으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듬으면서 수다라도 떨지 않으면은 지금 이 마지막 닦고 영상은 그냥 컷 편집으로 톡톡톡 하고 끝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데코 다듬는 부분이라도 수다 떨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 안에서 자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카메라 끝에 걸쳐서 오리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머리를 안 그러면 내밀고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오렸는데, 일단 여기 별똥별 떨어지는 거 구경하는 느낌으로 하나 해주고, 이 소라들이 문제란 말이죠. 일단 하나는 여기 이렇게 데코 오렸던 것도 봐봐요. 순식간에 다 붙였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수다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빈 공간이 많아서 키스컷도 키스컷인데 이 캐릭터 하나랑 얘는 그냥 여기에 붙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리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여기란 말이죠. 여기는 요 수박 친구, 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요 일러스트 부분 이제 진짜 더 붙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일기는 이제 7월로 넘어갑니다. 6월에 남은 말 부분에 있었던 일들은 약간 좀 많이 개인적인 일들이어가지고 그건 제가 따로 어딘가에 기록을 하기로 하고, 이제는 7월로 넘어가서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죠? 7월 6일에 일기를 써주려고 합니다. 그날에 제가 수원에 사는데 광교에 팔도밥상 페어라는 게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광교까지 가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같은 수원이지만 결국에 뚜벅이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광교가 참 버스 노선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광교는 뚜벅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오가기도 조금 힘든 편인데, 하필이면 거기서 열린다 해가지고 마침 또 저희가 약간 밀키트 이런 먹을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와 보자 해가지고 간 거였는데 가기 쉬운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버스 배차가 극악인데 정말 배차를 완벽하게 놓쳐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에 정류장에서 헥헥거리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겨우겨우 도착을 했더니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때 간 건데, 저는 어쨌든 수원에서 열리는 행사고 제가 수원 행사를 그런 팔도밥상 페어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러스트 페어로 자주 또 가본 사람으로서 수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적이 없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제가 가본 행사 중 그렇게 소규모로 열린 행사에서 제일 사람 많았고, 그리고 볼거리가 그렇게까지 많을까? 생각하고 갔거든요. 이걸 제가 계속 뗐다 붙였다 하는 건 이 화이트 레이어가 뒤에 있는 거랑 없는 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긴가민가 하면서 간 건데 웬걸? 그리고 어쨌든 먹거리 행사다 보니까 그냥 한 바퀴 쭉쭉 돌면서 한번 시식해보세요 하는 것만 먹어도 진짜 시간은 순삭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쓸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거기서 저희가 국물 닭발이랑 오돌뼈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국물 닭발을 좋아하고 저희 엄마가 오돌뼈를 좋아하는데 둘 다 너무 입맛에 맞게 맛있어서 거기서 일단 한번 샀고, 그리고 메이플 버터라고 하는 것 같던데 버터인데 그 메이플 시럽 맛처럼 달달한 버터가 있어요. 빵에 발라먹기 좋게 나온 그 버터 또 2개 샀고요. 또 갈비찜을 파는 거예요. 거기도 시식을 해봤는데 맛있는데 또 1인분 양이 얼마 정도인지 그것도 전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센스가 좋은 거예요. 그 한 팩의 양이 가격 대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또 맛도 있었겠다? 사! 그래서 그것도 사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제가 다이어리 소개 영상 찍었을 때 마셨던 약차 아닌 약차 있었잖아요. 그거 말린 약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또 거기서 샀어요. 2봉지. 정확히는 4봉지 샀어요. 2봉지는 선물로 준다고. 진짜 말 그대로 개 큰 소비하고 왔거든요. 어머, 여기도 베니네가 있었네? 이래서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고. 근데 지금 너무 별만 붙인 것 같아서 다른 거 붙일 거 없나 하고 보고 있는데 거의 버블 아니면 별천지인데요? 저 왜 이렇게 취향이 한결같죠? 아무래도 키스컷에서 더 붙여줄 걸 찾기보다는 글을 쓰도록 합시다. 제목은 이 쪼란지 작가님 거 써줄게요. 하여간 좀 힘들면서도 구경거리도 어쨌든 많았고 정말 시식으로만 배도 가득 채웠고, 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술도 거하게 마시고 다녔고 오랜만에 진짜 더 살까? 더 살까? 하다가 저희가 엄청 늦게 간 편도 아니었는데 매진돼서 뭐 파는지 구경도 못하고 끝난 부스도 있었을 정도로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 또 수원에서 열린다 하면은 오가는 길이 좀 복잡하고 힘들긴 해도 한 번 더 가볼 의향이 있을 정도로 즐기고 온 페어입니다. 제가 그런 페어를 또 가족끼리 다녀온 것도 처음인데 일러스트 페어밖에 가본 게 없으니까 가족끼리 시간 보내기도 괜찮은 페어였습니다. 이게 이름처럼 좀 전국 다양한 곳에서 열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다녀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입장료가 없었습니다. 사전 예약만 하면은 무조건 무료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녀온 것도 있는데 정말 재밌었고 괜찮았던 페어여서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이 페어가 열린다 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 다녀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다녀와서 샀던 것들 다 너무 잘 먹었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물닭발이랑 오돌뼈 있잖아요. 진짜 오돌뼈가 양이 장난 없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원래 꾸준하게 시켜먹는 오돌뼈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돌뼈 이제 사서 저희가 한번 해먹고 그 이후로는 그냥 그 오돌뼈 샀던 곳에서 재구매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메이플 버터도 맛있긴 했는데 걔는 막 재구매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한번 맛있게 먹고 끝냈고, 하여튼 그 국물닭발이랑 오돌뼈 진짜 배달 파는 그런 국물닭발 오돌뼈랑 맛이 똑같거든요, 밀키트가. 근데 가격이 훨씬 싸고 양도 훨씬 많으니까 거기가 아마 마님닭발인가? 그럴 거예요, 브랜드 이름이. 여기에도 뭔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로 해줄게요. 이게 어디서 나온 뽀짝인... 요거 그겁니다. 그거 쿠킹쿠키 작가님 키스컷이에요. 딱 뜯고 보니 어디 건지 알겠어. 한 곳에만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여기도 붙여주고. 이러면 다꾸는 끝났거든요. 근데 저의 수다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날짜를 안 붙였네. 날짜 붙이면서 조금만 더 떨어보자면, 날짜는 요즘 제 원툴 아이유 스튜디오 작가님 걸로 해주겠습니다. 7월 6일이라고 했었죠? 근데 7월 6일에 6을 제가 다 썼거든요? 이런? 이걸 기껏 들고 왔더니 그러면 5일이라 붙이죠. 새 거를 가져오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저 지금 이거 한 패턴 빨리 다 쓰고 싶어서 얘를 계속 쓰는 거긴 하거든요. 5일이라 해주고 7월을 어디다 포기할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하여간 그 마님닭발이란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거기 정말 맛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 그리고 갈비찜은 여기다가 7월을 붙여줘야겠다. 그 갈비찜은 브랜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매운 거랑 그냥
안 매운 거, 순한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세묶음에 이제 팔길래 매운 거 두 개랑 안 매운 거 하나 해가지고 사서 먹었는데 매운 게 막 맵다 정말 막 불닭맛 이런 식으로 팔면서도 그만큼 안 매운 애들 좀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갈비찜은 진짜 맵습니다. 오돌뼈는 그렇게까지 안 매웠어요. 그 오돌뼈랑 닭발은 그냥 적당히 매콤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 제가 신라면 잘 먹는 맵찔이거든요. 신라면만 잘 먹는 맵찔인데 딱 진짜 그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 수준이어서 저는 매콤하게 잘 먹었는데 매운 거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매울 맛이거든요. 근데 갈비찜은 좀 매운 맛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맛있어요. 그 떡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단호박도 있고 구성이 알차고 괜찮습니다. 7월 5일 해줬고 여기 위에 이게 어쨌든 6일에 간 거고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그냥 해주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면은 좀 묻히는 감이 있죠?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어쨌든 갈비찜도 맛있어서 근데 갈비찜은 이제 막 자주 재구매해서 먹을 그런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한 번씩 생각날 때 나중에 한번 이제 갈비찜 땡길 때 그때 한번 재구매해서 먹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구매 의사가 있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약차는 벌써 재구매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세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쇼핑 후기까지 알차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다 떨고 붙이고 했는데 분량이 지금 한 40-50분 사이쯤 되거든요. 중간에 끊긴 거 생각하면은 재난 문자 때문에 확실히 이런 수다라도 안 떨었으면 마지막 탁구는 분량이 한 10분도 잘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채워뒀으니까 이제 일기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까지 써줬습니다. 저번에 탁구한 것보다 훨씬 더 글 잘 쓴 것 같아요. 저번에는 좀 둥글둥글하게 또 사이즈도 조금 더 크게 썼었으면 이번에는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조그만한 사이즈로 좀 각지게 써줬습니다. 이 글씨 위에 딱히 키스커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뒷 배경이 그러면 이번 탁구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한번 지금까지 탁구한 것들 하나씩 볼까요? 먼저 큐즐링 작가님 스티커로 처음 탁구해줬던 건데요. 여기 테이프 붙여가지고 키스커 붙인 거 아이디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설탕 코팅 위에다가 뭐 붙이고 싶으시면 테이프 작업을 한번 하시고 붙여보시면 어떠실지. 그래서 이 덤 스티커도 알차게 잘 쓴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줬고 다음으로 이 웨이트 패치 작가님 레코드 노트에다가 지훈 작가님 스티커로 탁구를 해줬는데 지훈 작가님 스티커가 좀 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큰 피스인데 나름 좀 알맞게 이렇게 들어간 거 보면은 지훈 작가님 스티커로 한 판 탁구하기 다이어리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뒷 배경 모조지 요거 감성적인 걸로 붙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탁구한 4개 중 요게 제일 최애 탁구고요. 다음 훈지 작가님 다이어리에 요 식식 인 더 하우스 작가님 거 탁구를 해줬는데 두 스티커 조합이 잘 어울려져서 나름 마음에 들게 탁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한 마지막으로 했던 박년 작가님 스티커북으로 한 탁구까지 이렇게 모든 탁구도 한 번씩 다 몰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제로 어떤 스티커를 고르고 어떻게 탁구를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죠. 사실 주제 정하는 것도 일이고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라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제가 그래도 좀 집순이 스티커를 좀 많이 발견을 했어요. 이번 주제에 스티커들을 찾는다고 여러 개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제는 집순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순이 스티커 가지고 오시면 되고 혹시 보고 싶은 주제, 같이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제가 다음 주제를 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주제 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정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벌써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SOS 신호를 보내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같이 수고해준 요 키링 친구들과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